안녕하세요. 오늘은 집이 아닌 다른 곳에서 찾아뵙게 되네요. 여기는 강원도 고성이고요. 제가 바다가 너무 보고 싶어서 달려왔습니다. 올 때 마스크 꼭 잘 하고 그 방역 수칙 잘 지켜서 왔습니다. 그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오늘은 저기 홈택스로 그 사업자 등록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홈택스에 들어가기 전에 준비 서류가 뭐 있는지, 그리고 사업자 등록 신청 전에 어떠한 고민을 먼저 해야 되는지부터 설명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가보시면 사업자 등록 시기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선 사업자 등록은 언제 해야 되는지, 그리고 가산세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매입세 공제는 어떻게 되는지 그거에 대한 설명이고요. 그리고 첫 번째 신청을 보시게 되면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은 원칙적으로 각 사업장마다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A 사업장, B 사업장, C 사업장이 있다라면은 요게 각각 이렇게 사업장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셔야 되고요. 밑에 보시면 신규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서 내가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뭐 매입이 발생하고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 등록 신청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밑에 보시면 사업자 등록 신청 시에 주의할 점을 제가 적어놨는데 요거는 홈택스로 하시는 분들은 해당 사항이 없고, 혹시나 세무서에 가서 방문하실 분들은 요거는 해당 사항이 있기 때문에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 사업자 등록 신청서에는 그 대표자 본인의 서명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대리인과 그 위임자, 그 대표자죠. 신분증 두 분 다 지참을 하셔야 되고요. 사업자 등록 신청 시에 사업자 본인 및 대리인 모두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서명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동업이죠. 사업자 신청은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선정해가지고 대표자 명의로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사업자 등록 시기에 사업자 등록 신청을 안 했다. 그러면 어떤 페널티가 있는지 밑에 한번 보시게 되면, 기한까지 등록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 개시일로부터 등록 신청한 날의 직전까지 공급가액의 1%를 가산세로 내게 돼 있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1월 20일 날 사업 개시일이고 그 다음에 6월 20일 날 내가 사업자 등록 신청을 했다. 근데 이 기간에 내가 공급가액이 4천만 원, 즉 매출이 4천만 원 일어났다라고 가정을 하면 여기에 가산세는 40만 원이 됩니다. 가산세 꽤 셉니다. 제가 항상 가산세 부분은 예를 들어서 설명해서 금액적으로 산출되게 설명을 하는 이유가, 가산세 그냥 공급가액이 1%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를 그냥 얼마 안 되겠지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넘어가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이거 막상 가산세 계산해서 딱 내면은 이만큼이나 나오냐 이렇게 놀라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꽤 세니까는 사업자 등록 제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 전에 내가 만약에 매입세액이 발생했다 그러면은 요거는 어떻게 하냐, 원칙은 불공제입니다. 하지만은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 신청한 경우에는 등록 신청일로부터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것은 제외한다, 이렇게 뭐 적어놨는데 이거 너무 어렵고요.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 만약에 내가 상반기, 그러니까 1월부터 6월까지의 그 사업 개시를 했다 그러면은 7월 20일까지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면 자기가 1월부터 6월까지의 매입세액은 다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거고요. 내가 하반기, 그러니까 7월부터 12월까지 기간 중에 사업자 등록을 사업을 개시했고 그 다음에 다음에 1월 20일까지 사업자 등록을 신청을 했으면 7월부터 12월까지 매입세액은 다 공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공제해준 대신 가산세 1% 내다, 이런 말이죠. 그리고 다음 장 가보시면 개인 사업자의 유형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 법인 사업자는 뭐 별로 고민할 게 없습니다. 근데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 신청 전에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게 몇 개 있는데 요거 한번 봅시다.
맨 처음에 개인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간이가세자가 있고 일반가세자가 있습니다. 간이가세자는 내가 매출이 얼마 안 돼가지고 너무 영세하니까 세법적으로 혜택을 주기 위해 만들어놨는데 저는 이거 굉장히 반대합니다. 근데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 지금 개정안이 원래는 간이가세자가 연간 공급 대가가 4,800 미만인 개인사업자였는데 지금 개정안이 8천만 원이라고 지금 안으로 올라와 있는 상태고요. 자, 그러면 간이가세자는 일반 가세자에 비해 뭐가 다른가? 첫 번째, 세금계산서가 원칙적으로 발행 불가가 돼 있는데 지금 개정안에 대해서는 4,800에서 8,000 구간은 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돼 있습니다. 정말 세법이 계속 구질구질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부가세 신고 방식이 일반 가세자와 조금 다른데 요거는 제가 부가세 할 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대체적으로 간이가세자 방식으로 부가세 신고를 하게 되면 일반 가세자보다 세부담이 좀 줄어들게 되죠. 그리고 간이가세자 중에 공급가액이 3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부가세 납세 의무 면제 조항이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개정안이 4,800만 원으로 지금 올라간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마 내년부터는 4,800으로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반 가세자는 간이가세자가 아닌 사업자를 일반 가세자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4,800만 원 이상의 매출이 발생하는 그런 사업자가 되겠죠. 그리고 원칙적으로 재화와 용역의 공급이 일어날 경우, 즉 매출이 그냥 발생할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있고요. 그리고 부가세 신고는 1년에 2번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예정고지 2번 이렇게 하시면 예정고지 2번 납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간이가세자 같은 경우에는 부가세 신고는 1년에 1번 하시면 되고요. 예정고지도 1년에 1번 납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과세 사업에 대비해서 면세 사업이 있는데 요거는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에 해당되는 겁니다. 어떤 게 있냐 한번 보시게 되면 식료품, 그리고 의료보건, 교육용역, 도서, 금융보험, 주택임대 용역, 그리고 인적 용역이 되는데 여기는 세금계산서가 아니고 계산서 발행 의무가 있고요. 부가세 신고를 하는 게 아니고 1년에 한 번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사업자 단위 제도라고 있습니다. 요거는 어떤 거냐? 원래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마다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는데 그게 불편하다. 왜냐하면 사업장별로 부가세 신고를 해야 되고 그리고 납부를 해야 되니까 그게 불편하다 해서 후에 생긴 제도인데 요거는 동일한 사업자가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로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등에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사업자 단위로 등록한 사업자는 그 사업자의 본점 등에서 총괄하여 신고 납부가 가능합니다. 이건 그냥 사업장 한 개에서 다 관리하겠다라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리고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용하는 사업자, 그러니까 2개 같이 하는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과세사업자로 사업자 등록하시면 되고요. 요게 대표적인 게 만약에 나는 밑에는 상가를 임대를 하고 있고 위에는 주택을 임대한다 그러면 요거는 또 겸용 사업자가 되겠죠. 그리고 생고기를 팔고 그리고 옆에서는 구워 먹을 수 있게 이렇게 파시는 분들이 겸용 사업자가 되겠습니다. 제가 간이가세 제도를 반대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세부담을 올려야 된다 이런 논리는 아니고요. 요게 요 간이가세자를 대체할 수 있는 제도도 더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이렇게 다른 방법으로 신고를 해야 되고 여기에 또 4,800만 원이 계속 이렇게 4,800만 원 이하가 계속 유지되는 게 아니고 4,800 이상 갔다가 4천만 원 미만 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면 이분들은 일반 가세자, 간이가세자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신고 서류도 지금 일반 가세자도 모르겠고 간이가세자도 잘 모르겠는데 그걸 왔다 갔다 하니까는 내가 일반 가세인지 간이가세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신고는 또 더 헷갈리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또 더 헷갈리는 게 뭐냐면은 일반 가세자였을 때 매입세액을 만약에 내가 공제 받았으면 간이가세자는 더 내라, 더 뱉어내라. 그리고 간이가세자에서 더 못 받은 거는 일반 가세자 쪽에서 더 해주겠다 이런 내용인데 이거는 영세에서 더 편리하게 줬는 제도인데 이게 더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내가 간이가세자 왔다 갔다 거린 것까지 체크해야 되고 이것까지 다 원칙적으로 다 하려면은 너무 어렵습니다. 일반 과세자보다 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반대하는 거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제가 대안적으로 생각하는 건 뭐냐. 일반 과세자처럼 부가세 신고합니다. 하지만은 공급가액 기준이라든지 어떤 특정한 기준을 세워가지고, 얼마 이상은 내지 말라. 그리고 얼마 구간은 얼마만, 납부세액의 몇 %만 낸다. 이런 식으로만 해도 되게 편리하게 될 건데, 굳이 이거를 또 올해는, 내년에는 뭐 개정안을 8천만 원 두고, 거기에 대해서 뭐 4,800에서 8천 구간은 또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해야 되고, 이렇게 계속 구질구질하게 만들 필요가 없다라는 말이죠, 저는. 열변을 토했습니다. 요즘 세법 돌아가는 거 보면 너무 답답해서 제가 한 소리 했습니다. 뒤에 보시면 사업자 등록 신청 시 제출 서류가 있습니다. 우선 개인을 보게 되면 사업자 등록 신청서 있고요. 임대차 계약서 사본. 만약에 내가 임대를 해서 사업장을 임대를 해서 쓴다 그러면 요거는 필수 서류입니다. 요거 없으면 사업자 등록 신청 자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자가 내 거다 이러면 상관없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인허가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허가, 등록, 신고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요것도 필수 서류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보면 요거는 동업을 한다 그러면 동업 계약서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금 출처 명세서라고 있는데 요거 특수한 케이스니까는 뭐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법인 보시게 되면 법인은 자연인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그 인격체를 만들어 줘야 되는 절차가 먼저 필요합니다. 이 절차 쉽게 말하면은 그 법무사 사무실에서 하는 그 절차를 말합니다. 그게 법인 설립 절차고요. 그 법인 설립 절차가 끝나면 거기서 서류를 줍니다. 그 서류 가지고 이제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제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법인도 마찬가지로 내가 임대를 했다, 사업장을 임대를 했다 그러면 임대차 계약서 사본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 주주 또는 출자 명세서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네 번째, 이것도 개인하고 동일한 상황이죠. 허가, 등록, 신고, 필증, 사본 이런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내가 출자를 현금으로 할 수도 있지만은 현물로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현물로 했다 그러면은 그 현물 출자 명세서라고 이게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법인 같은 경우에는 복식부기 의무자고요. 그다음에 그 개인과 달리 간편장부라든가 이런 제도가 없기 때문에 세무대리인 쓰셔야 됩니다. 안에 뭐 자체 기장을 하지 않는 이상은 세무대리인 하시고요. 연락 주시고요. 그리고 개인 같은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그 간편장부까지는 뭐 세무대리인 굳이 그 기장 안 하셔도 되고 여기 신고대리만 조금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개인 같은 경우에도 내가 특정 수준의 매출 금액이 올라갔다 이래서 복식부기가 될 때는 그때는 세무대리인 꼭 쓰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복식부기는 프로그램이 없으면은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뒤에 가셔서 이거 사업자 등록 신청 어떻게 하는지 한번 홈택스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홈택스 메인에 들어가시면 신청 제출에 여기 클릭을 하시게 되면 사업자 등록 신청 정정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사업자 등록 신청 개인이 있고요. 사업자 등록 법인이 있습니다. 저는 사업자 등록 신청 개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법인은 어차피 거의 세무대리인을 쓸 거기 때문에. 자, 뒤로 가시면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 맨 처음에 인적사항 입력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기본 정보 나와 있는데 이거는 어려운 거 없죠. 다 하시고 국세 정보 문자 수신 동의하시고요. 뭐 이메일 수신 동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장 소재지 요거는 내가 사업장 소재지 적어 넣으시면 되고요. 만약에 내가 주소지와 동일한다 그러면은 여에 체크해 주시고 아니면 부에 체크해 주셔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거 없으시죠? 그 다음에 뒤로 가보시면 업종 선택이라고 있습니다. 옆에 전체 업종 내려받게 하셔서 보셔도 되고요. 옆에 업종 입력, 수정 여기 클릭하시게 되면은 또 다른 창이 한 개 뜨게 됩니다. 업종 선택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 업종 구분에 주 업종, 부 업종 있습니다. 내가 한 개의 사업만 한다. 그러면은 주 업종 하나만 입력하시면 되는데 내가 도소매도 하고 있고 전자상거래도 하고 있고 뭐 제조업도 하고 있고 뭐 이러면 여기에 주된 업종, 매출액이 가장 클 것으로 생각하는 업종을 주 업종으로 놓고요. 그 다음에 부수되는 거 부 업종으로 해가지고 코드 검색해서 쭉 넣으시면 됩니다. 업종 구분에 주 업종 먼저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업종 코드에 그 코드를 직접 넣는 게 아니라 검색을 하셔서 검색을 누르시게 되면은 업종 코드 목록 조회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업종에 저는 그냥 빵이라고 한번 쳐봤습니다. 빵이라고 치고 조회를 하니까 밑에 뭐 등등등등 이렇게 나오죠. 하고자 하는 사업에 가장 가깝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을 클릭을 하시고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업자 등록 코드 요거 팁을 한 개 드리게 되면은 보통 분들이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은 아무 연구 없이 그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고요. 내가 무슨 전기 관련 설비를 한다 그러면은 이때까지 그 회사에서 뭐 근로자로 있다가 내가 어느 정도 이제 보이니까 이제 사업을 하게 되고 요런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기존에 있던 회사의 그 코드를 따오면 제일 쉬운 방법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사업장 정보 입력이란 게 있고 기본 정보가 있습니다. 개업일자 넣으시면 되고요. 종업원 수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 종업원 수 넣고 실제로 종업원이 있으면서 그리고 급여 인건비 신고 안 하시려면은 종업원 수를 없는 걸로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종업원이 있으면은 종업원 수 넣고요. 그 다음에 실제 고용했다 그러면 인건비 신고하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자기 자본 같은 경우에는 개인인 경우 자본금이 그닥 큰 의미가 없습니다. 초기에 들어가는 비용 좀 적으시면 되고요. 타인 자금은 여기 은행에 대출받은 자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보시면 임대차 계약서에 대한 사항을 적어놨는 란이 있죠. 만약에 사업장이 본인 소유다 그러면 본인 소유에 체크하시고 면적 적어 넣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내가 빌렸다, 사업장을 빌렸다 그러면은 타인 소유 체크하시고 면적 넣으시고 그 다음에 타인 소유라고 체크하면 밑에 임대차 내역을 넣는 란이 있습니다. 여기에 임대차 입력 수정에 가셔가지고 거기에 뭐 몇 평을 임대했는지 월세는 얼마인지 보증금은 얼마인지 넣는 란이 있습니다. 거기에 세세히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사업자 정보 입력이라고 있는데 여기 동업하시는 분들은 적어 넣으시면 되고요. 사업자 유형 선택에 제가 아까 설명드린 그거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 간이 면세에 여기 셋 중에 하나 해당될 것 같습니다. 밑에 보시면 선택사항이라고 나와 있는데 해당되시는 분들은 여기 가셔서 하나하나 적어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뭐가 있는지 한번 보시면은 이제 유흥업소 여기 관련된 부분은 먼저 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 허가 번호라든지 뭐 적어 넣으시면 되고요. 뭐 인터넷 쇼핑몰 있다 그러면은 거기도 뭐 선택하셔서 입력을 하시면 되고요. 화물 운송 같은 경우에도 여기 선택해서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거 없습니다. 밑에 서류 송달 장소라고 있는데 이거는 내가 사업장 소재지와 그 내가 우편물을 받고자 하는 그 곳이 다를 때는 요거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세무서에서 뭐 부가세 신고하라 그리고 뭐 소득세 신고하라 뭐 이런 통지에 대해서 받아보고자 하는 그 장소를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누르시게 되면 제출 서류 선택이란 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이 임차를 했으면 임대차 계약서가 있을 거고, 그리고 인허가 등록 사업이다 그러면은 그 허가증이 있을 거고, 그리고 내가 동업을 하겠다 그러면 동업 계약서가 있을 거잖아요. 그거 다 계약서를 여기 첨부하는 겁니다. 파일 찾기하셔서 첨부하시면 밑부분에 하나하나 그 목록이 뜨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요거 다 첨부하시고요. 확인하였습니다. 누르시고 신청서 제출하게 하시면은 이제 끝이 납니다.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사업자 등록 신청서를 작성해 봤는데요. 사업자 등록 신청서를 하면 제가 해봤는데 2~3시간 안에 사업자 등록증 나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등록 신청 사업자 등록증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경우인지 제가 요약을 한번 해봤거든요. 거의 한 7~80%가 여기에 해당되지 않나 싶네요. 첫 번째 보시게 되면 허가 업종인 경우에는 주무관청에 먼저 허가를 취득하고 그리고 인허가증이 나오면 그거를 첨부하고 사업자 등록을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공인회계사이기 때문에 우선 공인회계사업을 하려면 그 공인회계사를 먼저 취득을 해야겠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회계사증을 이제 첨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보게 되면 음식업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영업허가증이 먼저 필요하고요. 학원업 같은 경우에는 학원업 허가증이 먼저 필요가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그 간이가세 배제 업종과 간이가세 배제 지역이 있습니다. 요거는 뭐 찾아보면 나오긴 하는데 제일 쉽고 빠른 게 관할 세무서에 전화해서 간이가세자가 되냐 안 되냐 요거 먼저 물어보세요. 간이가세자로 내가 하고 싶다 그러면 그게 제일 빠르고요. 그 간이가세자 같은 경우에는 그
따로 책자가 있습니다. 뭐 어떤 세무서에 가니까 책자가 있습니다. 그 책자에 디테일하게 나오는데 거기까지 뭐 네이버 검색까지 나오지는 않을 것 같고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먼저. 그리고 세 번째, 첨부 서류를 미등록한 경우 요것도 사업자 등록이 주로 안 나오는 이유죠. 그 임대차인데 내가 타가인데 그 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첨부 안 한 경우, 그리고 인허가증 사본을 첨부 안 한 경우, 그리고 동업인데 동업 계약서 없다, 이런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이 안 나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가 없을 경우에는 거의 사업자 등록증 발급이 되고요. 그리고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문자로 연락이 갑니다. 그리고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또 해 주셔야 되는 게 있는데, 그거 한번 살펴보게 되면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하셔야 되고요. 요거는 뭐 의무가 없지만은 그 부가세 신고 시에 요거 등록해 놓으면은 그 카드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매입세 공제를 쉽게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하시고요. 그 다음에 사업용 계좌 등록이라고 있는데, 요거는 의무자가 복식부기 의무자긴 하나, 내가 맨날 뭐 복식부기 의무자 대상 안 된다라고 뭐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거고, 먼저 해놓으시면 편하니까는 홈택스 가셔서 여기 가셔서 신고하시고요. 다만 사업용 계좌 개설하시면은 여기에 주요 매입이라든지 주요 경비 사용이라든가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요 계좌를 통해서 하셔야 됩니다. 밑에 보시면 복식부기 의무자는 모든 사업장에 대해서 사업장별로 각각 사업용 계좌를 신고하셔야 되고요. 사업용 계좌 신고 시에 내가 사업자 등록을 했다 그러면은 사업자 번호로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사업자 번호가 없는 그 인적 용역 사업자, 뭐 쉽게 말해서 프리랜서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주민등록번호로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기장 문의는 그 카카오톡 채널에 감사해도 되는 세무사로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제게 뜨니까 글로 하시면 되고요. 제가 이 영상을 찍게 된 계기가 뭐냐면은 정말 쉬운 신고들이 있습니다. 특히 개인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영상을 좀 디테일하게 찍어서 실제적으로 그분들이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게 제 첫 번째 이유였고요. 두 번째는 이제 개인이라도 계속 내가 매출액이 적은 게 좋은 게 아니잖아요. 세금 많이 내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 되잖아요. 그럼 복식부기로 올라가면 일정한 매출액이 넘어가게 되면 복식부기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럼 복식부기로 올라가게 되면은 요거는 그 납세자 개인이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특별하게 뭐 맡길 데가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밑에 문의를 주시면 되겠습니다.